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물수지 평형,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구 시스템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있죠. 태양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들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생겨나요.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날씨도 변하고 대기랑 해수가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도 변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태양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99.9%를 차지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0.1%를 결정하는 게 밑에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하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지구 내부에서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에너지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땅에서 마그마가 터져 올라오는 화산 활동,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 외핵의 운동, 그리고 이 외핵의 운동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것까지 추가로 알아주면 좋고, 다음으로는 멘틀 대류, 판의 운동까지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그냥 간단하게 땅 안에서 뭔가 일어나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 확률이 높아요. 다음으로는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에 의한 에너지예요. 달하고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근데 조력 에너지라고 하면은 달은 보통 생각을 잘해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달과 태양의 인력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줘야 돼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원인은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해안 지형도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해수면이 변화하고 연안 생태계와 갯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에너지들은 상호 전환이 안 돼요. 서로서로 연결이 안 되는구나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위도별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위도 부근은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수직으로 많은 햇빛을 같은 면적에 받을 수 있는데, 고위도로 올라가면 저위도랑 같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저위도에 비해서 햇빛을 별로 못 받는 거죠.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에너지가 넘쳐나면 이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를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대기랑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도 순환시켜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물이 순환하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이에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바람이 불고 해류가 발생해서 물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은 이동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육지, 바다, 대기, 이것들은 각각 물 수지 평형을 이루게 돼요. 물 수지 평형이라는 거는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지는 물이 유입되는 게 강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출은 증발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이동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강수를 통해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100이라면은, 그리고 또 증발을 통해 유출되는 물의 양이 60이라면 바다로 이동되는 물의 양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야 돼서. 유입량 100은 유출량 60 플러스 바다로 이동되는 양이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동되는 양은 40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탄소들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외워줘야 되고, 우선 직권은 탄산염 광물이랑 화석 연료가 보이죠. 그리고 직권은 지구의 대부분의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99.9%의 탄소가 직권 안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권에는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이온, 생물권에는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탄소가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번호 나와 있는 대로 차례대로 봐보면 일단 공중에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죠. 그리고 1번을 보면은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리고 2번은 생물체가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밑에 이 3번을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생물체가 죽어서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묻히면 화석 연료가 돼요. 이 화석 연료의 주요 구성 원소는 탄소와 수소예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화석 연료를 공장에서 연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죠. 연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불태우게 되면 당연히 CO2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산 활동을 할 때도 이산화탄소는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5번까지 봤고 나머지 6, 7, 8번이 좀 더 중요해요. 일단 물속에서는 탄산 이온의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존재하죠. 아니면 탄산수소 이온. 그런데 이런 탄산 이온은 수온이 높아지면 더 많이 생길지 아니면은 탄산 이온이 빠져나가서 없어질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수온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물이 기체를 용해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기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면 6번 방출이 일어나요. 탄산 이온이 이산화탄소로 방출되는 거죠. 이거는 콜라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콜라에 있는 탄산은 온도가 높아지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용해는 온도가 낮아질 때 일어나겠구나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탄산이온이 침전돼서 쌓이게 되면은 석회암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은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돼서 생긴다. 아니면은 석회질 생명체의 유해가 가라앉으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석회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되는 거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바뀐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석회질 생명체의 유해가 가라앉는 거는 생물권이 직권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